안녕하세요, 여러분. 웬디북 엄마표 영어 인터뷰. 오늘은 빨강머리엔 이지영님, 빨강머리엔 이지영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 청주에서 또 이렇게 네. 아침부터 올라와 주셨어요. 네. 굉장히 멀고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그건 아닌데. 어쨌든 버스 타고 가까워요. 오셨잖아요.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먼 길 와주셨고요. 네, 사실 이지영님하고는 저희가 인터뷰가 작년, 재작년 횟수로는 재작년. 네, 2020년부터 저희가 맞아요.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지 입시 문제도 있고 또 뭐 코로나 문제도 네. 있고 여러 가지로 바쁘셨었죠. 네. 이제는 좀 여유가 지금은 있으셨고요. 아주 여유가 많습니다. 아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셨고, 네. 네, 저희들도 드디어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을 때는 그 엄마의 소신, 네, 그 책이 전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 이전에 야따영이나 엄마의 소신은 이제 엄마표 영어랑 상관없는 그렇죠. 그냥 육아랑 관련된 저의 그렇죠. 에세이여서 앞에 두 책하고는 좀 다른 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두 책들은 제가 실용서지만은 네네. 뒤에 책들은 에세이에 가까웠기 네. 때문에 빨강머리님의 필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 그 책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낸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2002년생, 2004년생 네. 두 따님을 두신 네. 엄마이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원래 간호사였었고요. 예, 서울대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쭉 살다가 네, 어떻게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엄마표 영어가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간호사, 이런 그 전문직 이런 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육아와 교육에 관심을 쏟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저도 3교대를 하면서 네.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해서 그만두게 되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간호사였던 경험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좀 삶에 대한, 그러니까 인생, 삶에 대한 교훈 같은 거를 좀 많이 얻어서 아이들 키울 때 좀 더 뭐랄까요,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호사 출신이시기도 네. 하고 책을 세 권 내시기도 하고 또 두 딸의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큰아이는 대학교를 네네. 갔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어쨌든 대학생 엄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사실 쑥쑥닷컴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네, 쑥쑥닷컴에 제가 이제 그만두기 전에 제가 빨강머리 애님을 어렴풋이 네. 기억은 해요. 네. 근데 그때는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시다가 홍현주 박사님이 하시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힐플러님 계실 때는 저희 애기가 너무 어렸어요. 네, 너무 네. 어렸어요. 그래서 네. 뭐 활동을 할 수 있을 그럴 나이가 아니었었고 네. 이제 조금 눈팅을 막 하던 차에 제가 싫은 건 아니었고요. 네. 눈팅을 하던 차에 이렇게 좀 네. 바뀌면서 네. 조금씩 저도 용기를 내서 조금씩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이제 책을 내시게 됐는데 근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처음 영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는 영어에 자신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평범한 엄마니까. 그래도 뭐 간호사셨고 네. 뭐 그러면은 뭐 웬만큼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안 되셨길래 근데 이제 이게 뭐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강연을 다니다 보면 나는 영어를 잘해요라고 말하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네요. 네. 네. 모든 엄마들은 다 본인이 영어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던 마음이었죠.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아이한테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제 기준으로 나는 외국인을 만나도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내 표현을 말할 수 없는데
또는 아이들 그 그림책 있잖아요. 영어 그림책 같은 거 보는데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저도 그래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AR 2점대 책도 한 번에 못 읽겠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영어를 원래부터 뭐 잘했거나 물론 지금도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를 원래 잘하고 뭐 그래서 아이를 엄마표 영어로 이끈 게 아니고 보통 그냥 고등학교까지 나온 다른 엄마들하고 그냥 비슷한 수준의 그런 영어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영어 실력에서 시작을 해서 어쨌든 네네. 내 아이들을 위해서 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하시다 보니까 네네. 책을 는 거죠. 책을 낼 정도의 전문가가 되신 거잖아요. 영어를 잘했다, 영어가 늘었다기보다 육아의 기술이 늘었고 네. 영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런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엄마표 영어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엄마표 영어 전문가가 영어를 잘해서 엄마표 영어 영어의 전문가가 전문가는 아니죠. 아니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네. 영어를 그러니까 전에도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영어에 자신 있는 엄마보다 영어에 전혀 자신이 없던 엄마들이 오히려 맞아요. 네, 아이들을 뭐 성공이라고 하면 참 어폐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 있는 영어에 자신 있는 아이들로 많이 키우셨더라고요. 이해를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어려운데 너한테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맞아요. 그런 게 오히려 아이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 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맞아요. 같이 뭐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기에는 엄마가 전문가인 것보다는 같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엄마가 아이 편에서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야따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무지고 따뜻한 영어 그죠? 야따영 우리 야따영이라고 통일할게요. 야따영도 그렇고 기적의 엄마표 영어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영어가 힘든 어머님들을 위해서 그쪽의 시각으로 쓰여졌다, 쉽게 쓰여졌다. 네. 그러니까 평범한 엄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영어를 전공했거나 영어를 잘했거나 뭐 그러지 않았고 엄마표 영어가 뭔지 잘 몰랐던 그 시점에서 시작한 엄마들에게 그냥 먼저 좀 가본 사람으로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무지고 따뜻한 영어를 제가 정말 제목대로 따뜻하다고 생각하면서 느꼈거든요. 선배로서 조언을 주는 느낌.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적의 엄마표 영어를 또 내셨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그 두 책의 차이가? 둘 다 이제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제 야따영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아이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영어를 시작한 아이들을 위한 엄마표 영어 책이고요. 그 책을 내고 나서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만나다 보니까 유아 엄마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유아 때부터 이제 시키고자 하시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또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적의 엄마표 영어는 유아, 영유아부터 어떻게 이제 시작해서 하면 될지. 그래서 기적의 엄마표 영어는 보니까 1세부터 쫙 이제 연대별로 그 노하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이따가 노하우를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홈앤클래스? 거기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유료 강의를. 제가 지금 청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주에 계신 엄마분들에게 이제 엄마표 영어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어요. 모아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또 이게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용기를 내서 이제 줌으로 엄마표 영어 수업을 모집을 했더니 이제 청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에 계신 어머니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줌 수업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홈앤클래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언제 어디서나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낮잠 잘 때라든지 아니면은 아이 재우고 나서 또는 뭐 잠깐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잠깐 이제 10분씩 한 꼭지씩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엄마표 영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자신 없다. 이러신 분들은 홈앤클래스에 빨강머리언니 강의를 들으시면 거기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저랑 계속 소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이제 듣고 이게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인강 듣기만 하고 끝나면 또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이따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또 질문하시면 예, 제가 답변 바로바로 해드리니까.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인스타그램 반응이 즉각 맞아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하고 좀 다르게 인스타그램은 뭔가 반응이 올 거면 그날 바로바로 다 이렇게 오고 맞아요. 요즘에 엄마들에게 좀 편한, 손쉽게 다가가는 그런 도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쓴다고 하기에는 글이 좀 길어요. 글이 네, 좀 길어요.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원래 사진 중심인데 제가 원래 블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요. 글을 올리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그 긴 글을 읽어주셔가지고 소통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빨강머리 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과제가 있죠. 우리가 아직 10,000팔이 안 됐어요. 팔로워 10,000명을 곧 고지를 앞두고 계시죠. 이제 인터뷰 지나고 나면은 10,000팔이 될 수도. 그렇죠. 네. 그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빨강머리 애님이 굉장히 필력이 좋으세요. 글을 참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보통은 실용서를 쓰기 때문에 그죠? 실용서에서는 필력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에세이를 쓰셨다 보니까 글을 원래 잘 쓰시는 언어 감각이 있으신 영어를 못한다고는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언어 감각이 있으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야따형이 그래서 따뜻했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몇 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표 영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유와 분유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엄마표 영어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엄마표 영어를 하지 않는 또는 엄마표 영어를 하다가 이제 못하신 분들이 뭔가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맞아요. 못한다고 뭔가 비난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모유만 먹였던 사람은 모유밖에 안 먹였기 때문에 분유 먹이는 사람의 입장을 잘 몰라요.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건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들을 수가 있겠다. 비난처럼 혹은 너 왜 그렇게 못했어? 그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점점 아이들이 커가고 다른 아이들도 보고 이러면서 엄마표현을 하지 않은 아이들 또는 그 엄마들 이렇게 보면서 시각이 좀 이제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엄마들은 다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걸 줄까를 늘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마치 모유와 분유처럼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그 생각인 거지 모유만이 절대적 또는 분유만이 절대적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유가 좋다,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말을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했다가 안 돼서 분유를 먹이는 건 절대 엄마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그렇다고 건강하게 못 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우리는 다 잘 키우고자 하는 똑같은 마음이고 다만 한번 해봐라. 나는 해봤던 사람으로서 해보세요라고 권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비유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모유를 먹이고 싶지만 좋다는 건 알지만 또 못 먹이는 엄마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유가 최고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게 저도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비유 같은 게 굉장히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비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엄마표 영어를 첫 시작하는 것은 바다를 처음 입수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엄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르는 분야로 들어간다는 거는 아이들은 물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 새로운 거를 아이한테 이렇게 제시를 할 때는 이게 뭘까? 또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풍덩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어라? 이게 뭐지? 더 해보고 싶네? 엄마 그래서 다음에 또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는 게 가장 그걸 좋아하게 만드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욕심에 막 처음부터 아이를 풍덩 집어넣으면 무섭잖아요. 바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버리면 거기서 첨벙첨벙 즐길 수가 없으니까 처음엔 정말 발만 담그고
그 모래 속에 발가락이 막 들어가는 그 재미, 엄마 그래서 나 다음에 바다 또 가고 싶어, 뭐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이제 바다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네, 영어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고, 네, 그게 얼마나 행복했던, 물론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머님들한테 권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그걸 책에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게 비용 대비 1등급 효율. 저 진짜 사교육비를 많이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막 유아 때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 해서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영어잖아요. 그 정말 뭐 에듀푸어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에듀푸어, 영어가 차지하는 그 비용이 상당한데 엄마표 영어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 책기에 금방 읽는 책인데도 막 자르는데도 비싸고 막 이래서 그렇긴 한데 이게 점점 비용이 줄고 나중에 이제 자기주도로 가게 되면 그냥 뭐 문제집 값 정도만 들어가고 그래서 비용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아주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도서관에도 책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DVD 요새는 다 안 사도 되잖아요. 요즘은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나오고 이래가지고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엄마표 영어이고 그리고 점점 비용이 줄어들고 가게 경제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교육을 많이 안 시켰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어만 또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생 엄마가 되셨으니까 물론 아직 고등학생도 있지만 그 중학생, 고등학생 때에도 영어 외에 다른 사교육비도 별로 안 쓰신 건가요? 네,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갈 때쯤,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 이제 필요한 거 한두 과목 정도고 그 이전까지는 거의 안 썼거든요. 사실 분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완전히 100% 모유로만 크는 아이들이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엄마들이 우리가 엄마표 영어 한다 그러면은 안 돼! 꼭 뭐 엄마표만 모유만 먹어야 돼 하는 것처럼 분유는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혹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을 위해서 책의 여러 가지 사교육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살짝 좀 설을 부탁드릴게요. 아이 성향하고 일단 좀 많이 비추어서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가 좀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좀 튀기를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큰 학원을 보내고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데 보내고 자기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반 그런 데 가서 머리가 되는 경험을 해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누군가 섞여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게 힘들고 나의 주장을 말하기가 어렵고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되게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다른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를 소극적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친구들한테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과외 쪽에 더 맞는 거죠. 그룹 같은 거 형성할 때도 우리 아이하고 좀 잘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형성해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어디 프랜차이즈가 좋대 뭐 이런 거를 이제 객관적인 어떤 것만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일단 아이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학원이나 뭐 사교육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이제 책을 읽는 그 도서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렉사일 지수 혹은 AR 지수, 뭐 리딩 레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풀어주시는데 굉장히 독특한 게 N 지수를 또 책에서 내놓으셨어요. N 지수가 뭐였나요? 우리가 보통 엄마표 영어 하면 항상 레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우리 아이는 어떤 레벨의 책을 읽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시잖아요. 그 AR이든 엑사일이든 사실은 원어민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서 계속 영어를 들어왔고 이미 글자를 읽기 전에 회화가 다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그거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표 영어를 해보니
예를 들어서 AR 1단계에서 AR 2단계는 이제 한 단계 차이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학교로 치자면 1학년, 2학년 차이니까 1년 차인데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그 한 단계 올라가는데 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AR 2에서 3 올라가고 3에서 4 올라가고는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AR 1단계까지 가기 그 기간이 1년이나 뭐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엄마들 생각에는 그게 1년 안에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는 그 앞에 기간,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듣고 익혔어야 되는 그 수많은 그 기간 동안이 좀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냥 제가 정한 기준인 거예요. 빨강머리 N의 N 네네. 지수. 미국에서 그 리딩 레벨을 1에서 2에서 넘어가고 2에서 네. 3으로 넘어가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뭐 환경적인 뒷받침 그리고 네. 학교에 가서도 어마어마한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고 또 친구들과의 소통이 있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올라가는 네. 그 레벨을 우리는 온전하게 그쵸. 진짜 아주 제한적인 시간 안에 올려야 되는 거니까 좀 그대로 적용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래서 N지수가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표 영어 기적에서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학원 얘기가 네. 나올 때 나 ENFP라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MBTI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성향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네. 학원도 사실 맞아요. MBTI별로 하는 게 좋겠지만은 저는 ENFP는 되게 무계획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천표를 사용하고 뭐 100칸 완성 보상 뭐 이런 네. 게 책에 나왔는데 와 내가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이런 걸 했었으면 우리 애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P예요. 아 그래요? 네, 저 ENTP예요. 네네. 그러면 여행 계획을 짤 때 엑셀을 켜세요? 메모장을 켜세요? 저는 메모장. 저도 메모장입니다. 제이들이. 사실은 P여가지고 네네. 사실은 엄마표 영어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요. 그러니까 제 일에 관해서는 네네. 정말 좀 닥쳐야 하고 막판에 몰려야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에 한해서는 이제 내가 아니고 대상이 아이들이니까 교육이나 학습 같은 거를 막판에 몰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꾸준하게 가야 꾸준하게 되는 해야 거죠. 되는데 보여지는 게 없으면 제가 딱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렇죠.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네. 자기 직전에 야 영어 책이야 기프인기 봤어 막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해야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안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분산돼서 네네. 나도 이게 뭔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다그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시각화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너 오늘 책 읽었어? 뭐 몇 권 읽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게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체크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J가 아니라 P인 사람들도 엄마들도 네,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J들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엑셀로 진짜 시간과 네. 이 장소와 책책책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메모장 켜가지고 가고 싶은 곳, 꼭 먹어야 될 거 몇 개만 메모만 하잖아요. 뭐 안 되면 될 대로 되겠지 이러면서. 근데 그런 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꾸준함이 관건이니까 맞아요. 엄마표 영어는 그래서 이런 뭐 실천표를 사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100칸 완성 보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 혹은 택틱 어떤 전략을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